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기준으로 가치 투자 아이디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양극재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2차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최근의 흐름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증시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서울에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9명 사망, 6명 실종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요. 내일까지 최대 350mm의 예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소나기와 또 비의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8월 9일 기준으로 2분기 제조업 공급 1.5% 증가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수입 비중은 역대 최고로 2021년도부터 6분기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일 업종별 시세를 살펴보시면 전문 소매와 식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채널, 전기 제품, 도로와 철도 운송, IT 서비스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머치팍이 바이오 몇몇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폐섬유증 치료제로서 글로벌 임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 기업인 나이백이 주요 파이프라인 가운데 하나인 폐섬유증 치료제의 킥오프 미팅을 완료하고 임상 환자 모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호주의 임상 1상을 시작으로 환자 모집을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MP201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임상 착수를 준비해 왔는데요. 나이백은 실무자들과 첫 미팅을 통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2명을 대상으로 피하 주사 단해 투여를 통해 약동학적 특성이라든지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할 예정이고요. 올해 내에 투약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 4월경에 임상 1상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나이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금일 8월 9일 급등주를 살펴보시면 대동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제노포커스와 함께 화성밸브, 뉴보텍,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썰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는 특별한 이유는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글로본이라든지 이루온, HLB 제약, SG 로지시스, NHL 한국사이버결제, 하이로 코리아 같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9일 아시아 주요 증시를 살펴보시면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의 하락세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주도를 하면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7.02%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을 밑도는 분기 실적을 낸 반도체 장비 업체 도쿄 일렉트론의 주가도 8% 넘게 주저앉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간밤에 미국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뉴욕 증시 또한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국내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퍼를 가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무엇보다 국내 기업보다는 미국 업체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바 국내 반도체 주가에는 치퍼 가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 등 빅테크 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 경고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등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도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코스피와 기관 모두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500선 강보합으로 금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7월 기대 인플레이션 6.2%로 하향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양극재 강자 기대감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외국인의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를 쓸어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과 지주회사인 에코프로가 최근 반짝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전체 섹터를 이끄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7월 14일 이후 거의 매일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아스팔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SG 보강산업, 홈센터 홀딩스, 한일시멘트와 같은 시멘트 건설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일에 나왔던 코스모 신소재 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2분기 매출 1193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을 달성하면서 모든 주력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코스모 그룹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NCM 2차전지 양극화 물질 투자와 함께 NCM 전구체 설비 신설을 진행 중인 바 MLCC용 이형 필름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추가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중심으로 코스모 화학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위 1% 고수의 픽에서도 어제부터 포스코 케미칼이 시장에 관심이 떠오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소재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국방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대성에너지, 에코프로 HN과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 유망주로 소개해드렸던 우주항공 쪽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JVM 역시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곧 상승할 자리가 눈앞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의 파마도 큰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바 바이오주의 상승과 다시 한번 큰 상승폭을 기대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쪽에서는 특히 알테오젠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형 변경의 성공 사례를 늘리는 할로자임을 언급하면서 알테오젠도 잭팟을 언젠가 터뜨리지 않을까에 대한 기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맥에서 PRO 제형 변경을 위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세계에서 단 2곳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측에서는 2025년도에는 성공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2025년도를 기점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제형 변경 기술을 적용한 성공 사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 섹터 중에서 그린 플러스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오래전부터 지켜봤었고 스마트 첨단 온실 설계 시공면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국내 온실 스마트팜 관련 기업 그린플러스가 금일 DS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8,000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첨단 온실의 설계와 함께 자연재해라든지 앞으로의 친환경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더욱더 스마트 온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까지 시공 능력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10년 연속 한국농업시설협회에서 평가하는 국내 온실 시공 능력 1위 업체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비중이 99%에 육박하는 국내 원예 사업에서 스마트 온실 비중은 0.9%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호주 및 동남아 진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개월 목표 주가, 타겟 주가 수익 비율 27배를 적용했는데 PER 10% 할증 구간이라면서 코스닥 이전 상장 이후에 그린 PC팜 흑자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18,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터 이루원이라는 기업에 대한 섹터가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애플이 운영하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올해 연말에 국내에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꼽히는 한국정보통신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또 관련해서 이루원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금일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NFC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유심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NFC 방식으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원 쪽에 투자자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신업계와 벤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측과 국내 단독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결제망과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로운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배터리 소재를 등에 업고 쑥쑥 크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양극재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2018년도에 선언한 이후에 8분기 연속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해 나가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상승 이후 오른쪽으로 횡보하다가 금일도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고개를 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사업 매출은 4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전분기 대비 3.6% 늘어났고요. 양극재에 비하면 낮지만 전기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속에서도 ESS라든지 IT 배터리용 제품 비중이 늘어난 덕분에 매출 증가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7,104억 원의 매출, 작년 연간 매출보다 300억 원 이상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의 기존 사업 분야는 다소 부진하고 있지만 제철 공정의 원료인 생석회와 석탄화학 원료 제품을 생산하는 라임케미칼 사업 역시 기존 분야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배터리 소재를 없는 2차전지 쪽에서 양극재의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UNF를 언급해드리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2차전지 장비 초정밀 부품 제조기업인 HTYTC가 코스닥에 금일 입성하였습니다. 코스닥 매매를 시작하여서 전체 공모 물량의 75%인 169만 5천 주 모집에 1,591건의 국내외 기관이 참여했고 최종 경쟁률은 1,480.78대 2를 기록하였는데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으로 공모가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사든지 제조 장비 초정밀 부품 전문 기업으로서 극판 공정의 슬리팅 단계와 조립 공정의 대부분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사든지 제조사들의 해외 공장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회사는 폴란드라든지 중국 난징, 미국 오하이오에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유럽과 아시아 미주 지역의 글로벌 거점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인도네시아와 헝가리의 해외 법인 추가 신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안정적인 외형 확장을 꾀할 방침으로 신규 사업인 노칭금형 생산시설 구축이라든지 해외 법인 신설 쪽에 양극재, 음극재를 정교하게 자르고 전극 탭을 만들어주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스태킹 방식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HYTC에 대한 코스닥 입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카본에 대한 가치투자 아이디어를 오래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중공업과 4,450억 원 규모의 LNG 수송선 및 LNG 추진선의 초저온 본행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20.99%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2026년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카본의 주가가 서서히 수면 위로 점점 올라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판단이 돼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나온 리포트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스마트 학습지 중심의 온라인 사업 전략과 2024년도 이후 기대되는 출판 사업부 쪽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보자는 내용으로 비상교육이 금일 리포트가 나왔고요. 중등 이러닝 사업부인 수박씨닷컴의 사업 구조를 와이즈캠프와 같이 스마트 학습지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발비가 집행되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은 학령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덴티움 리포트인데요. 현재 임플란트 관련 쪽, 치아 쪽 시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분기 잠정 매출액은 967억 원으로 영업이익 352억 원, 매우 큰 폭의 성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512억 원으로 주요 수출 지역의 높은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아시아 쪽도 호조가 나타나면서 매출액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더 좋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를 12만원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기존의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오를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역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바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3분기 매출액 14%, 영업이익 21.3%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높은 북미 유럽 지역에 모두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며 수익성이 양호한 3D 신제품의 매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3D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8월부터 그린 스마트 제품의 현지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기존 55,000원을 유지하고 상승 여력을 아직도 56.7%나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의 유사업체인 레이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뷰웍스 대비 크게 할인되어서 저평가를 받는다는 바텍의 시장성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 662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으로 2분기에 장사를 매우 잘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외 비주력 지역인 미국 쪽에서 강세를 보였고 동남아 중화권, 러시아 합산해서 모두 18% 이상 성장이 되었고요. 국내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해외 신규 지역 발굴을 위한 구조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감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덜어낸 밸류에이션 부담에 더해진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매수에 접근해도 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상승 여력 34.7%, 적정 주가 2만 원까지 목표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SKC에 대한 뉴스와 리포트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요. 금일 5.40%나 하락하면서 13만 1,500원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2분기 동박 부분의 고객사 가동 차질 이슈 때문이었지 계속해서 동박에 대한 증가율은 이상 없을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셀 기업들의 생산 캐파 급증 구간에 대응 가능한 동사의 양상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자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목표 주가를 22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년부터 25년도까지 국내의 배터리 셀 생산 기업들의 생산 캐파 급증 구간은 이어지기 때문에 동박의 수요 역시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수요 증가율은 26%, 동박 티어1 생산 기업인 동사는 생산 캐파 6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요. 3분기 23년도까지 말레이시아의 5만 톤, 24에서 25년도까지는 미국에서 10만 톤과 폴란드 10만 톤 가동으로 최대 31만 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투자 재원 확보, 상위 고객사들을 보유하며 기술력을 상대로 중장기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 확보하겠다는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멀티플 프리미엄에 대한 근거는 여전하다는 내용으로 양극재 동박 모두 다양한 매출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SKC에 대한 꾸준한 동박 이익 성장세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투자 아이디어로 양극재 기대감에 따라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또 동박 수요와 관련된 SKC까지 챙겨보셨고요. 이사전지가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큰 관심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